숫자가 안 붙고 우만 붙어 있는 그런 주식이 가장 먼저 발행된 우선주다. 그리고 이 우는 뭐냐면은 두 번째, 3우는 뭐냐면은 세 번째 발행된 그런 우선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첫째, 둘째, 셋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붙는 알파벳, B가 붙은 게 있고 B가 안 붙은 게 있거든요. 자, 안 붙은 거는 무엇이냐면은 1996년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입니다. 그리고 B가 붙은 거는 바로 1996년 이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발행된 그런 모든 우선주를 우 뒤에다가 B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선주를 구분 짓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96년 이전에 발행된 그런 우선주는 단순히 보통주처럼 의결권은 없지만은 보통주의 우선에서 그냥 배당권은 있다. 그런 의미고요. 96년 이때부터 발행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만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저 배당률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최저 배당률제가 무엇이냐면은 그 기업이 상황이 안 좋아서 배당을 할 수 없을 때, 자, 이때에도 그 우선주에서는 배당을 지급한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최저 배당률 제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우선주의 정의가 한 차례 더 바뀌었는데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우선주가 아니라 좀 특별한 우선주가 있죠. 바로 상환 우선주, 그리고 전환 우선주, 상환 우선주와 전환 우선주를 짬뽕시킨 상환 전환 우선주입니다. 먼저 상환 우선주는 채권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이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에 이자를 지급을 하고 만기에 원금을 대갚는 바로 그런 상품이잖아요. 상환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발행을 하고 나서 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기가 되기 전까지 고정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요. 만기가 되면은 바로 회사에서 다시 사가는, 자, 그런 것을 상환 우선주라고 합니다. 전환 우선주는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그 기업의 보통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우선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환 우선주는 말은 우선주인데 어차피 나중에 보통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기타 그런 우선주에 비해서 높게 거래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상환 우선주, 전환 우선주를 짬뽕시켜서 만든 상환 전환 우선주, 우리가 이제 약자만 따서 RCPS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2012년 이전에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12년 이후에 등장한 우선주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그 전까지는 이 상환 우선주, 전환 우선주, RCPS 이런 것들이 우선주로 분류가 되지 않았어요. 상법이 개정되면서 우선주로 분류가 됩니다. 즉 우선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상장사들이 이 상환 우선주, 전환 우선주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바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선주에 붙어있는 이름, 숫자에 따라서 나눈 그런 구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정말 구체적인 그런 우선주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에 따라서 발행된 그런 우선주의 정보를 실제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그리고 주식 발행에 대한 정보, 이쪽 란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은 이 현대차 우선주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우선주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대차 우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의 1%를 추가적으로 배당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보통주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현대차의 액면가가 5,000원이거든요. 즉 5,000원의 1%니까 보통주보다 이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50원을 더 추가로 배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비참가적 우선주고 비누적적 우선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연간 배당금은 얼마냐? 바로 4,050원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EUB 같은 경우에는 최저 배당률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액면가의 2%를 추가적으로 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보통주보다 200원 더 배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가적 우선주고 비누적적 우선주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간 배당금은 4,1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3우B 같은 경우에는 최저 배당률이 1%, 액면가의 1%고요. 그 다음에 비누적적 우선주고 참가적 우선주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간 배당금은 4,050원입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의 우선주들은 각각의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죠. 비참가적, 비누적적.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먼저 누적적, 비누적적. 이거는 만약에 그 기업이 올해 배당을 안 했어요. 힘들어서. 근데 내년에 배당을 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내년에 배당을 할 때
올해 안 했던 배당금까지 얹혀서 배당을 하는 것이 누적적 우선주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배당을 하지 않는 그런 우선주를 비누적적 우선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적, 비참가적이 있는데,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배당을 했어요. 배당을 했는데 또 잔여이익이 남았어요. 자, 이때 참가적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잔여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비참가적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당연히 비참가적보다 참가적 우선주가 좋고요. 그리고 최저 배당률 옵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우선주가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좋은 우선주는 바로 현대유비, 그 다음에는 현대사무비, 그 다음에는 현대우.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그 우선주의 가치만 비교를 한 것이죠. 가격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현대유비가 가장 좋은 우선주라고 봐도 시장에서 너무 높게 거래가 되고 있으면 투자 매력은 감소를 하겠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현대EUB 같은 경우에는 85,000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4.7%, 현대사무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74,800원,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5.4%고요. 그리고 현대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77,200원, 자,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5.2%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현대EUB가 가장 좋은 우선주다 보니까 시장에서 높게 거래가 돼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이 세 개 우선주 중에서 가장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현대차 우보다 현대차 사무비가 좋다라고 이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우가 시장에서 높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좀 더 낮고요. 자, 이건 왜 그러느냐? 사실 현대차 EUB나 현대차 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고 거래량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 사무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800억밖에 되지 않고 하루 거래대금도 한 1억 원 정도가 될랑말랑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대상이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에서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들이 조금씩 사모으기에는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선주의 매력은 외부 환경인 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 보통주 대비 이 각각의 우선주들의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준금리가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이 보통주 대비 우선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금리가 다시 반등을 하니까 우선주들의 주가가 이 보통주에 비해서 좀 하락을 했고요. 자, 하지만은 지금 역사상 마찬가지로 최저금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아직 그 2015년 그 수준까지는 우선주들의 주가가 보통주 대비 회복되지 않았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현대차 EUB, 현대차 사무비, 현대차 우 모두 다 투자 매력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저도 잘 몰랐어요. 현대차 우선주들이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지. 아마 앞으로 이 기준금리가 더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우선주들의 매력은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현대차 이 본업의 펀드멘탈이 견조하게 잘 회복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 현대차 우선주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